네 주제에 통역을 할 줄 안다고? 너무 나대지 마. 네 할 일이나 똑바로 해봐. 대표님, 오늘 일본 측 답신이 또 안 왔습니다. 뭐? 일주일째잖아. 이러다 전시 일정 전체가 밀린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연락 드려보겠습니다. 사연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들으신 후 감정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성수동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오는 시간. 재단 대표 한정호의 집 거실에서는 긴장된 통화 소리가 흘러나왔다. 오세라는 복도 끝에서 걸레를 짜며 그 목소리를 들었다.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다. 다만 이 집은 작았고 대표의 목소리는 늘 컸다. 세라는 천천히 복도를 닦아 내려갔다. 무릎을 굽히고 바닥에 작은 얼룩까지 꼼꼼하게 문질렀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정성을 다하는 건 세라의 방식이었다. 눈에 띄지 않는 게 편했고 그게 안전했다. 현관 신발장 위에는 서류 봉투 3개가 놓여 있었다. 세라는 그것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잠깐 멈칫했다. 봉투 하나에서 영문 레터헤드가 비쳐 보였다. 토키오 컬처럴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 익숙한 회사명이었다. 세라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뗐다. 거실 식탁을 닦을 차례였다. 세라는 분무기로 테이블을 가볍게 적시고 천으로 원을 그리며 닦아냈다. TV는 켜져 있었다. 아침 뉴스였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이어서 일본어 인터뷰 클립이 재생됐다. 자막이 화면 아래 깔렸지만 세라의 귀는 자막보다 빨랐다. 현재 아시아 문화 교류 시장은 전례 없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라의 손이 잠깐 멈췄다. 번역 자막은 성장세라고 나왔지만 실제 발화는 확장 국면에 가까운 뉘앙스였다. 세라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손을 움직였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세라에게 중요한 건 식탁을 깨끗이 닦는 것뿐이었다. 화분에 물을 주러 베란다로 향하던 세라는 대표의 목소리를 또 들었다. 이번엔 전화가 아니라 혼잣말이었다. 번역도 제대로 안 되고 통역사 비용은 또 왜 이렇게 비싼 건지. 세라는 물조리개를 들고 화분 앞에 섰다. 손끝으로 흙의 습기를 확인하고 천천히 물을 부었다. 물이 흙 속으로 스며드는 소리가 작고 고요했다. 세라는 그 소리를 좋아했다. 조용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소리. 오전 10시 세라는 대표의 출근 준비를 도왔다. 재킷에 먼지를 털어주고 현관에 구두를 놓아두었다. 대표는 바쁘게 서류 가방을 챙기며 세라를 한번 쳐다봤다. 시선이 스치는 정도. 세라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오늘 저녁엔 집에서 먹을게요. 간단하게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대표가 나간 뒤 집은 조용해졌다. 세라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릇을 씻고 행주로 물기를 닦아내고 제자리에 정리했다. 모든 동작이 기계적이었지만 세라는 그 리듬 속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점심때가 되자 세라는 간단히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다. 혼자 먹는 밥은 빨랐다. 설거지를 마치고 빨래를 돌리고 방 청소를 끝냈다. 오후 3시쯤 되자 할 일이 없어졌다. 세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꺼냈다. 도서관에서 빌린 일본 소설이었다. 원서였다. 페이지를 넘기며 세라는 문장 하나하나를 음미했다. 번역본으로 읽었을 때와는 다른 감각이었다. 작가가 선택한 단어의 질감, 문장의 호흡, 행간의 뉘앙스. 세라는 그걸 느끼며 읽는 걸 좋아했다. 하지만 오래 읽지는 않았다. 30분쯤 지나자 세라는 책을 덮고 일어났다.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불안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고 칼을 들었다.
세라의 손은 빨랐다. 당근을 채 썰고 양파를 다지고 고기를 재웠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불을 켰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음식 냄새가 퍼졌다. 대표가 집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였다. 세라는 식탁에 음식을 차려두고 조용히 물러났다. 대표는 식탁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도 피곤하네. 세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을 원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세라는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준비했다. 대표가 밥을 먹는 소리,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TV 리모컨 버튼을 누르는 소리. 세라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싱크대 앞에 섰다. 저녁 8시 세라는 집을 나섰다. 대표에게 인사를 하고 현관문을 조용히 닫았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분홍색 앞치마는 벗어서 가방에 넣었지만 손에는 아직 세제 냄새가 남아 있었다. 성수동 거리는 붐볐다. 카페, 갤러리, 작은 공방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다. 세라는 그 사이를 걸으며 한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다. 은정 책방이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다. 세라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왔어? 책장 사이에서 이은정이 고개를 내밀었다. 세라의 친구였다. 아니, 세라에게 남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응, 차 한 잔만. 은정은 웃으며 책상 뒤로 가서 주전자를 올렸다. 세라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책방은 작았지만 따뜻했다. 책 냄새, 오래된 나무 냄새, 은정이 좋아하는 라벤더 향이 섞여 있었다. 오늘은 어땠어? 은정이 차를 내오며 물었다. 세라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냥 똑같았어.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세라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가 좋았다. TV에서 일본 뉴스 나오던데 너 또 번역하면서 봤지? 세라는 웃었다. 작은 웃음이었다. 습관이야. 어쩔 수 없어. 은정은 세라를 가만히 바라봤다. 세라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은정은 세라를 아는 사람이었다. 세라가 한때 호텔 프런트에서 일했다는 것도, 영어와 일본어로 손님을 응대하며 이름표를 달고 웃었던 사람이라는 것도, 번역회사 면접까지 봤다가 집안 사정으로 포기했다는 것도. 너 그때 왜 그만뒀어? 진짜 이유. 세라는 컵을 내려놓았다. 엄마가 아프셨어. 병원비가 필요했고 당장 돈이 되는 일이 필요했어. 번역은 경력 쌓는데 시간이 걸리잖아.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지금까지? 응. 그래서 지금까지. 세라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저마다의 속도로, 저마다의 방향으로. 세라는 그 중 하나였다. 특별할 것 없는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 세라야. 은정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너 지금 행복해? 세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행복하냐는 질문은 너무 컸다. 세라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고, 일하고, 밥 먹고, 자고. 그게 전부였다. 잘 모르겠어. 은정은 한숨을 쉬었다. 너 그거 알아? 조용히 사는 거랑 내가 가진 걸 숨기는 건 다르다는 거. 세라는 은정을 바라봤다. 은정의 눈빛은 진지했다. 나는 숨기는 게 아니야. 그냥 필요 없는 거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쓸 기회가 없는 거잖아. 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정의 말이 맞았다. 세라는 가진 걸 숨기고 있었다. 언어, 경험, 능력. 그 모든 걸 분홍 앞치마 아래 접어두고 살았다. 세라야, 너 아직 37이야. 늦지 않았어. 세라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다. 고마워. 나 이만 갈게.
은정은 배웅하지 않았다. 세라는 문을 열고 나갔다. 밤바람이 차가웠다. 세라는 가방을 단단히 쥐고 걸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익숙했다. 골목을 지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계단을 올라갔다. 원룸 문을 열었다. 좁은 방이었다. 침대, 책상, 옷장. 그게 전부였다. 세라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 불을 켰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파일 하나가 있었다. 세라는 그걸 꺼내 펼쳤다. 이력서였다. 이름, 학력, 경력, 영어 능통, 일본어 유창, 중국어 업무 가능, TOEIC 950점, JLPT N1급, 호텔 프런트 경력 3년, 번역 프리랜서 경험 1년. 세라는 이력서를 한참 들여다봤다. 그러다 다시 서랍에 넣고 닫았다. 필요 없었다. 지금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은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용히 사는 거랑 숨기는 건 다르다. 세라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분홍 앞치마를 입고 걸레를 들고 조용히 움직이는 하루. 세라는 그게 편했다. 아니, 편하다고 생각하고 싶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조용히 아팠다. 그 통증은 오래되었고 익숙했다. 세라는 그 통증을 안고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세라는 평소처럼 대표의 집에 도착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평소라면 대표가 전화하는 소리, TV 소리가 들렸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거실로 들어가자 대표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다. 세라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대표님, 아침 준비. 세라 씨, 오늘 큰일 났어요. 대표의 목소리가 떨렸다. 세라는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당황과 분노가 섞인 얼굴. 무슨 일이세요? 재단 통역사가 오늘 못 온대요. 병원이래요. 근데 오늘이 일본 투자사 최종 미팅 날이거든요. 이거 하나 잘못되면 전시 예산이 통째로 날아가요. 세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일본, 투자사, 통역? 그 단어들이 세라의 귀를 파고들었다. 다른 통역사는 이 시간에 어떻게 구해요? 재단은 작아요. 급하게 섭외할 인력도 없고 돈도 문제고. 대표가 한숨을 쉬었다. 깊고 긴 한숨이었다. 세라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돌아갔다. 계산이 아니라 본능이었다. 내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세라는 입을 열지 못했다. 대표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실패하면 어떻게 될지. 그 생각들이 목구멍을 막았다. 세라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향했다. 손이 떨렸다. 세라는 싱크대를 붙잡고 숨을 고르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맑고 밝은 아침이었다. 하지만 세라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깔려 있었다. 기회 앞에서 움츠러드는 자신이 미웠다. 은정의 말이 또 떠올랐다. 쓸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기회 앞에서 내가 물러서는 거야. 세라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다. 결정을 내려야 했다. 지금 이 순간 재단 사무실은 전쟁터였다. 세라가 대표와 함께 재단에 도착했을 때 입구부터 긴장감이 흘렀다. 직원들이 복도를 빠르게 오가고 회의실 문은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했다. 누군가는 전화를 붙잡고 있었고 누군가는 노트북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다. 비서실, 장비서, 대표 한정호의 목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다. 세라는 대표 뒤를 따라 조용히 걸었다. 분홍 앞치마는 집에 두고 왔지만 세라의 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눈에 띄지 않으려는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대표님, 장미경이 복도 끝에서 달려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 든 휴대폰은 계속 진동했다. 세라는 멀찌감치 떨어져 섰다. 통역사 선생님 상태가 어때요? 지금 응급실에 계시대요. 급성 장염이라 최소 이틀은 못 움직이신대요. 대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세라는 그 표정을 똑똑히 봤다. 분노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일본 쪽은 1시간 뒤에 도착하신대요. 김포공항에서 출발하셨다고 연락 왔습니다. 미친. 대표가 머리를 쥐어뜯었다. 장미경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빠르게 말했다. 제가 긴급 통역 업체 3곳에 연락했는데 다들 오늘은 불가능하대요. 최소 이틀 전에 예약해야 한다고. 돈을 더 주면 되잖아. 그게 사람이 없대요. 다들 스케줄이 차 있어서. 세라는 벽에 기댄 채 그 대화를 들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입안이 말랐다. 손끝이 차가웠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확신이 밀려왔다. 내가 할 수 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세라는 일본어를 할 수 있었다. 유창하게. 비즈니스 맥락도 이해했다. 호텔 프런트에서 일본 손님들을 수없이 응대했고 번역 일을 하면서 문서도 다뤘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세라의 목구멍은 꽉 막혀 있었다. 가사도우미가 통역을 한다고? 말이 돼? 그 생각이 세라를 붙잡았다. 사람들의 눈빛이 상상됐다. 비웃음, 의심, 무시. 세라는 그걸 견딜 자신이 없었다. 도윤 매니저는 어디 있어요? 대표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회의실에서 자료 정리 중이세요. 당장 불러요.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야 해요. 장미경이 뛰어갔다. 세라는 그 자리에 남았다. 복도는 조용했다. 아니, 시끄러웠지만 세라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세라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말해야 하나? 말하지 말아야 하나? 회의실 문이 열리고 김도윤이 나왔다. 그는 재단의 실무 총괄 매니저였다. 40대 중반, 단정한 인상, 침착한 목소리. 세라는 그를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대표의 집에 서류를 가지러 왔을 때 세라에게 수고하세요라고 인사했던 사람. 대표님 상황이. 알아요. 최악이죠. 도윤은 한숨을 쉬며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그의 눈이 세라를 스쳤다. 잠깐이었지만 세라는 그 시선을 느꼈다. 혹시 영어 통역은 안 되나요? 일본 쪽 임원 중에 영어 하시는 분 계시면. 장미경이 고개를 저었다. 사토상은 영어를 거의 안 하세요. 계약 관련해서는 무조건 일본어로만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럼 화상으로라도. 대표님이 원하는 건 대면 미팅이에요. 신뢰 문제니까요. 도윤은 눈을 감았다. 세라는 그의 어깨가 축 처지는 걸 봤다. 이 사람도 지쳐 있었다. 재단 전체가 지쳐 있었다. 세라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그리고 멈췄다. 다시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지금 나서면 끝이야. 실패하면 웃음거리가 돼.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은정의 목소리였다. 기회 앞에서 내가 물러서는 거야. 세라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아팠다. 하지만 그 고통이 세라를 깨웠다. 세라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아무도 듣지 못했다. 세라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기가 멈췄다. 대표 장미경, 도윤. 세 사람의 시선이 세라에게로 향했다. 세라는 그 시선을 견뎌냈다. 떨렸지만 버텼다.
장미경이 먼저 웃었다. 웃음인데 날카로웠다. 세라 씨, 지금 무슨 일본어 통역이요. 세라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제가 할 수 있어요. 대표 한정우가 세라를 위아래로 훑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세라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세라 씨,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아니요. 가사 도우미가 무슨 통역을. 저 과거에 호텔 프런트에서 일했어요. 일본 손님 응대 경험이 많고 일본어는 유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라는 숨을 고르며 계속 말했다. 영어도 가능하고 중국어도 업무 수준은 됩니다. JLPT N1급 보유하고 있고 번역 프리랜서 경험도 있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다. 장미경의 표정이 굳었다. 대표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김도윤의 눈빛이 달라졌다. 정말요? 도윤이 세라에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세라 씨, 정말 가능한가요? 이건 농담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재단의 생존이 걸린 미팅입니다.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표가 코웃음을 쳤다. 증명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대표는 휴대폰을 꺼내 이메일을 열었다. 화면을 세라에게 보여줬다. 이거 일본어로 뭐라는 겁니까? 정확히 번역해 보세요. 세라는 화면을 들여다봤다. 일본어 문장이 빼곡했다. 세라는 천천히 읽었다. 단어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문맥을 파악했다. 이번 협력건에 대해서는 저희 측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배분과 일정 조율에 있어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이번 미팅에서 솔직하게 논의하고 싶습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세라는 번역을 마치고 덧붙였다. 이 문장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이라는 표현은 일본식 완곡 화법이에요. 실제로는 아직 확신하지 못한다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우려되는 부분도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건을 요구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해요.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대표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장미경은 입을 다물었다. 도윤은 세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대표님,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대표는 한참을 세라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해봅시다. 세라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았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대표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성공하면 세라 씨를 재단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급여는 지금의 3배로 올립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대표는 잠깐 멈췄다. 오늘 일은 여기서 끝입니다. 알겠죠?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타들어갔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장미경이 끼어들었다. 대표님, 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 지금 다른 방법이 있어요? 대표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장미경은 입을 다물었다. 도윤이 세라에게 다가왔다. 세라 씨, 제가 옆에서 받쳐줄게요. 자료 브리핑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말해요.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의 눈빛에는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이 세라를 지탱했다. 회의실 준비하세요. 30분 남았어요. 대표가 지시를 내렸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라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었다. 첫 관문을 넘어섰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다. 회의실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세라는 거울 앞에 섰다. 화장실에서 옷매무새를 다듬고 머리를 정리했다. 분홍 앞치마 대신 검정 재킷을 입었다. 도윤이 급히 구해준 거였다. 사이즈가 조금 컸지만 괜찮았다.
세라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할 수 있어. 세라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세라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화장실 문을 열었다. 복도에는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다. 세라 씨, 잠깐만요. 도윤이 파일을 펼쳤다. 오늘 미팅의 핵심은 예산 배분이에요. 일본 측은 문화 콘텐츠 투자사고, 우리는 전시 기획을 맡은 재단이죠. 서로 이익이 맞아떨어지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요. 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훑었다. 숫자, 일정, 조건들이 빼곡했다. 세라의 눈은 빠르게 움직였다. 일본 측 대표는 사토 켄지 상, 62살 보수적이지만 논리적인 분이에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완곡한 화법을 선호하시고 체면을 중요시하세요. 세라는 메모했다. 머릿속으로 문장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함께 오시는 분은 이시카와 유리상, 39, 실무 총괄이에요. 사토상보다 직설적이지만 역시 예의는 중시하시죠. 알겠습니다. 도윤이 세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긴장하지 마세요. 세라 씨가 할 수 있다고 제가 믿어요. 그 말이 세라를 조금 편하게 만들었다. 세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실 문 앞에서 장미경과 마주쳤다. 그녀는 세라를 위아래로 훑었다. 준비됐어요? 네. 실수하지 마세요. 오늘 미팅이 망하면 재단 전체가 흔들려요. 세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장미경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 날이 서 있었다. 세라는 그걸 느꼈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대표 한정호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빈자리가 있었다. 세라의 자리였다. 세라는 천천히 걸어가 앉았다. 책상 위에는 물컵, 메모지, 펜이 놓여 있었다. 10분 뒤에 도착하신대요. 장미경이 말했다.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라는 메모지를 펼치고 펜을 잡았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펜을 쥐자 조금 안정됐다. 도윤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그는 세라에게 작은 미소를 보냈다. 세라는 그 미소를 받아들이고 시선을 앞으로 돌렸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10분이 10년처럼 느껴졌다. 세라는 숨을 고르며 기다렸다. 머릿속으로 일본어 문장을 반복했다. 경어체계, 존댓말, 완곡 표현. 세라는 그 모든 걸 떠올렸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두 사람이 들어왔다. 사토 켄지는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하얗게 샜지만 자세는 곧았다. 이시카와 유리는 검은색 슈트를 입었고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대표 한정호가 일어나 인사했다. 세라도 일어났다. 사토가 고개를 숙였고 세라도 똑같이 고개를 숙였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가 한국어로 말했다. 세라는 즉시 일본어로 번역했다. 잘 오셨습니다. 사토의 눈이 세라에게로 향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세라는 그 시선을 견뎌냈다. 오늘 통역은 어떤 분이 담당하십니까? 사토가 일본어로 물었다. 세라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저는 오세라라고 합니다. 오늘 통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세라의 발음은 또렷했다. 억양도 자연스러웠다. 사토는 고개를 끄덕였다. 발음이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호텔에서 일하며 실무로 익혔습니다. 이시카와가 미소 지었다. 현장 경험이 있으시군요. 그럼 비즈니스 맥락도 이해하시겠네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라는 공손하게 대답했다. 사토는 자리에 앉았고 이시카와도 따라 앉았다. 세라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침착했다. 미팅이 시작됐다. 대표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오늘은 바쁘신 와중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협력건에 대해 솔직하게 논의하고 싶습니다. 세라는 즉시 번역했다.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히 옮기면서도 일본식 공손함을 유지했다. 사토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도 이번 기회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세라는 사토의 말을 번역했다. 하지만 그냥 옮기지 않았다. 세라는 덧붙였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표현은 관심은 있지만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뉘앙스입니다. 대표가 세라를 쳐다봤다. 하지만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다. 이시카와가 태블릿을 열었다. 예산 배분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국 측에서 제시한 비율이 저희 기대와 조금 다릅니다. 세라는 번역했다. 대표와 도윤이 자료를 펼쳤다. 숫자와 표가 화면에 나타났다. 대화가 오갔다. 예산, 일정, 전시 내용, 홍보 방안. 세라는 중간에서 말을 옮겼다. 단순히 번역하는 게 아니라 양쪽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했다. 한쪽이 완곡하게 말하면 세라는 그 속뜻을 풀어 설명했다. 다른 쪽이 직설적으로 말하면 세라는 부드럽게 다듬어 전달했다. 시간이 흘렀다. 1시간, 2시간. 세라는 지치지 않았다. 아니, 지쳤지만 드러내지 않았다. 물을 마시고 메모하고 다시 말을 이었다. 사토가 잠깐 멈췄다. 그리고 세라를 바라봤다. 통역이 매우 정확하십니다. 말의 맥락까지 이해하고 계시네요. 세라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이시카와가 덧붙였다. 덕분에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라는 그 말을 번역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대표 한정호의 표정이 미세하게 풀렸다. 마침내 합의에 도달했다. 초안 계약서에 서명이 들어갔다. 사토가 일어서며 말했다. 다음 주에 정식 서류를 보내겠습니다. 오늘 미팅은 매우 생산적이었습니다. 대표가 악수를 청했다. 사토가 받았다. 이시카와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들이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대표가 세라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세라 씨 어디서 이런 걸 배웠어요? 세라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배운 것도 있지만 살아오면서 몸으로 익힌 것도 있습니다. 그 말은 담백했다. 하지만 무거웠다. 도윤이 웃으며 말했다. 세라 씨 정말 대단해요. 오늘 미팅 완벽했어요.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피로가 밀려왔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장미경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수고하셨어요. 말은 공손했지만 목소리는 차가웠다. 세라는 그걸 느꼈다. 하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대표가 일어서며 말했다. 세라 씨, 오늘 약속 기억하시죠? 내일부터 재단 계약직으로 전환합니다. 급여는 말한 대로 3배로 올리겠습니다. 세라의 목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눈물은 참았다. 세라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대표가 회의실을 나갔다. 도윤도 따라 나갔다. 장미경은 잠깐 세라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세라는 혼자 남았다. 회의실은 조용했다. 세라는 의자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첫 관문을 넘었다. 하지만 세라는 알고 있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걸. 세라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은정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 해냈어. 답장은 빨리 왔다. 축하해.
오늘 책방 와. 차 사줄게. 세라는 작게 웃었다. 그리고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는 여전히 바빴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세라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호기심, 의심, 질투,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다. 세라는 그 시선들을 느끼며 걸었다. 분홍 앞치마는 벗었지만 세라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눈에 띄지 않으려는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세라는 한 걸음 나아갔다. 숨겨두었던 이력서가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했다. 월요일 아침 세라는 새로운 책상 앞에 앉았다. 재단 사무실 한쪽 구석, 작은 책상이었지만 세라에게는 특별했다. 책상 위에는 명패가 놓여 있었다. 오세라 세 글자. 세라는 그 명패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다. 차가운 플라스틱 촉감이 현실을 확인시켜줬다. 세라 씨,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시면 돼요. 도윤이 파일 몇 개를 책상 위에 놓았다. 당분간은 국제협력 관련 문서 번역이랑 회의 통역을 맡아주세요. 다음 주에 중국 갤러리와 화상 미팅이 잡혀 있어요. 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펼쳤다. 영문 계약서, 일본어 제안서, 중국어 전시 기획안. 세라의 눈은 빠르게 문서를 훑었다. 질문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도윤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세라는 감사하다는 말 대신 고개를 깊이 숙였다. 말보다 행동이 더 익숙했다. 사무실은 조용했지만 시선은 시끄러웠다. 세라는 느낄 수 있었다. 사람들이 힐끗힐끗 자신을 쳐다보는 걸. 복도에서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다. 저 사람이 그 가사 도우미. 대표님 집에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실력은 있나 봐. 일본 미팅 성공했다며? 한 번은 운이었을 수도 있잖아. 세라는 모르는 척했다. 모른 척하는 건 세라의 기술이었다. 오래 연습해온 기술. 세라는 헤드폰을 끼고 문서에 집중했다. 점심시간이 됐다. 세라는 혼자 구내식당으로 갔다. 식판을 들고 줄을 섰다. 앞에 서 있던 직원 2명이 수군거렸다. 근데 진짜 신기하지 않아? 집안일 하던 사람이 갑자기 통역을 해? 대표님이 급해서 그랬겠지. 다른 사람 없으니까. 세라는 그들 뒤에 서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밥을 받고 국을 받고 반찬을 담았다.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혼자였다.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한 숟가락 떴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세라는 물을 마시며 억지로 삼켰다. 세라 씨.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세라는 고개를 들었다. 도윤이 식판을 들고 서 있었다. 여기 앉아도 돼요? 네. 도윤이 앞자리에 앉았다. 그는 자연스럽게 밥을 먹기 시작했다. 적응은 좀 되세요? 네, 괜찮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래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궁금해하고 관찰하고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의 말은 위로였지만 세라는 알고 있었다. 시간이 지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걸. 오후 3시 세라는 첫 번역 작업을 제출했다. 일본 측에서 보낸 추가 요청 사항을 한국어로 번역한 문서였다. 세라는 파일을 도윤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30분 뒤 도윤이 세라의 책상으로 왔다. 세라 씨, 번역 확인했어요. 정말 완벽하네요. 세라는 작게 미소 지었다. 단순 번역이 아니라 맥락까지 설명해 주셨네요. 덕분에 이해가 훨씬 쉬워요.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도윤이 떠난 뒤 세라는 다시 다음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집중이 잘 안 됐다. 머릿속에서 복도의 속삭임이 맴돌았다. 운이 좋았네. 그 말이 세라를 찔렀다. 운이었을까? 세라는 자신에게 물었다. 아니었다.
세라는 준비했고 해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퇴근 시간, 세라는 가방을 챙겨 일어났다. 복도를 지나는데 장미경과 마주쳤다. 세라 씨, 잠깐만요. 장미경이 부드럽게 웃으며 다가왔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다. 다음 주 중국 미팅, 준비는 되셨죠? 네, 자료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로 진행될 텐데 일본어랑은 또 다르잖아요. 가능하시겠어요? 세라는 장미경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좋네요. 실수 없으시길 바랄게요. 장미경이 지나갔다. 세라는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다. 손이 차가웠다. 세라는 주먹을 쥐었다. 저녁, 세라는 은정의 책방에 들렀다. 왔어? 은정이 책을 정리하다 세라를 보고 웃었다. 세라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차 줄까? 응. 은정이 차를 내왔다. 세라는 컵을 두 손으로 감출다. 따뜻했다. 얼굴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세라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다. 사람들이 날 운 좋은 사람으로 봐. 은정은 차를 마시며 세라를 바라봤다. 그래서 그게 기분이 이상해. 내가 노력한 건데 사람들은 그냥 운이라고 생각해. 은정이 컵을 내려놓았다. 세라야, 사람들은 원래 그래. 이해 못하는 건 운으로 치부하고 받아들이기 싫은 건 폄하하지. 근데 너는 알잖아.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중요한 거야. 남들이 뭐라 하든 너는 내가 한 일을 알아. 그걸 믿고 가. 세라는 차를 마셨다. 은정의 말은 늘 현실적이었다. 위로가 아니라 방향을 제시했다. 고마워. 괜찮아. 그리고 세라야. 은정이 진지하게 말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 내가 잘할수록 견제도 심해질 거고. 준비해. 세라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들으니 더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라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작고 희미했지만 거기 있었다. 세라도 그렇게 있고 싶었다. 작아도 희미해도 확실하게 거기 있는 사람. 다음 날 세라는 더 일찍 출근했다. 중국 미팅 자료를 다시 검토했다. 중국어 발음을 연습하고 예상 질문을 정리했다. 도윤이 출근해서 세라를 봤다. 벌써 왔어요? 네, 준비할 게 많아서요. 도윤은 세라의 책상을 보고 미소 지었다. 열심히 하시네요. 응원할게요.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의 응원은 진심이었다. 세라는 그게 고마웠다. 오전 10시 중국 미팅이 시작됐다. 화상 회의였다. 화면 너머로 중국 갤러리 관계자들이 보였다. 세라는 숨을 고르고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세라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중국 측 관계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팅이 진행됐다. 세라는 중간에서 말을 옮겼다. 한국어를 중국어로, 중국어를 한국어로. 세라는 단순히 번역하지 않았다. 양쪽의 의도를 읽고 오해가 생기지 않게 조율했다. 1시간 뒤 미팅이 끝났다. 중국 측 대표가 말했다. 통역이 매우 전문적입니다. 세라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화면이 꺼졌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대표 한정호가 세라를 바라봤다. 잘했어요.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기뻐하지 않았다. 세라는 알고 있었다. 이건 또 다른 시험일 뿐이라는 걸. 회의실 밖으로 나오자 장미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고하셨어요. 근데 세라 씨, 장미경이 조용히 말했다. 통역은요, 해석을 넣으면 위험해요. 있는 그대로만 옮기세요. 기계처럼.
세라는 장미경을 바라봤다. 장미경의 표정은 공손했지만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알겠습니다. 세라는 대답하고 돌아섰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끌어올랐다. 기계처럼 세라는 그렇게 일하지 않았다. 세라는 말의 온도를 맞췄다. 그게 세라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게 문제였다. 저녁, 세라는 도윤에게 불려갔다. 세라 씨, 조심해야 해요. 도윤의 목소리가 낮았다. 뭐요? 요즘 재단 안이 좀 이상해요. 대표님이 세라 씨를 너무 밀어준다는 말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도윤이 잠깐 멈췄다. 장 비서가 세라 씨를 좋게 보지 않아요. 세라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들으니 더 확실해졌다. 조심하겠습니다. 도윤이 세라의 어깨를 두드렸다. 세라 씨는 잘하고 있어요. 그냥 정치적인 부분도 신경 쓰라는 거예요.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라는 생각했다. 실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곳은 실력만으로 끝나는 곳이 아니다. 세라는 그 사실을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했다. 수요일 아침 재단은 폭풍 전야 같았다. 세라는 출근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다. 복도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불안했다. 사람들이 모여서서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고 세라가 지나가자 대화가 끊겼다. 세라는 자신의 책상에 앉았다. 컴퓨터를 켰다. 이메일함에 긴급 공지가 떠 있었다. 전 직원 회의 오전 10시 필참. 세라는 시계를 봤다. 9시 30분. 30분 남았다. 세라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 좋지 않은 예감이었다. 도윤이 세라의 책상 앞을 지나갔다. 그는 세라를 보고 잠깐 멈췄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저었다. 무슨 의미인지 세라는 알 수 없었다. 10시 정각 회의실에 전 직원이 모였다. 세라는 뒤쪽 구석 자리에 앉았다. 눈에 띄지 않으려고. 대표 한정호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분노와 실망이 섞인 표정이었다. 오늘 급하게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외부로 자료가 유출됐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세라는 숨을 멈췄다. 다음 달 아시아 공동 전시 관련 계약 문서가 경쟁재단에 넘어갔습니다. 누가 왜 어떻게 흘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명백한 배신입니다. 세라의 손이 차가워졌다. 유출. 그 단어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해당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입니다. 행정팀, 기획팀, 그리고 비서실. 대표가 잠깐 멈췄다.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협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났다. 사람들이 무겁게 일어났다. 세라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세라도 최근에 비서실 근처에서 서류를 만진 적이 있었다. 번역 작업 때문에 세라는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자신도 의심받는 건 아닐까? 복도로 나오자 시선이 느껴졌다. 세라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호기심이 아니라 의심이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잖아. 타이밍이 묘하긴 하네. 세라는 그 말들을 들었다. 아니, 듣지 않으려 했지만 들렸다. 세라는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다. 손이 떨렸다. 점심시간, 세라는 구내식당에 가지 않았다. 책상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었다. 혼자였다. 아니, 혼자가 편했다. 오후 2시쯤 세라는 화장실에 갔다.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영어였다. 더 다크여먼츠 have been delivered. When will the payment? 세라는 멈춰섰다. 목소리의 주인은 보이지 않았지만 세라는 귀를 기울였다. Yes, next week.
더 엑서비션 플랜 이즈 컨펌드. 데이 DONT 서스펙트 애니싱 옙. 세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전시 계획, 의심. 그 단어들이 세라의 머릿속에서 연결됐다. 세라는 조심스럽게 복도 모퉁이로 다가갔다. 살짝 고개를 내밀었다. 행정팀 백진수 과장이었다. 그는 전화를 하고 있었다. 얼굴은 긴장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 DONT 워리. 에브리싱 이즈 언더 컨트롤. 전화가 끊겼다. 백진수가 한숨을 쉬며 복도를 걸어갔다. 세라는 몸을 숨겼다. 백진수가 지나간 뒤 세라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세라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감은 왔다. 저 사람이 뭔가 관련되어 있다는 감. 세라는 도윤을 찾아갔다. 도윤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도윤 매니저님, 세라 씨 무슨 일이에요? 세라는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방금 들은 게 있는데요. 세라는 백진수의 전화 내용을 설명했다. 영어로 한 대화, 전시 계획, 서류 전달. 도윤의 표정이 굳었다. 확실해요? 확실하진 않지만 이상한 건 맞아요. 도윤은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다. 지금 단정하면 안 돼요. 증거가 필요해요. 어떻게요? 세라 씨, 백 과장이 또 전화하는 거 들을 수 있어요?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력해 볼게요. 도윤이 세라의 팔을 잡았다. 조심하세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세라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해야 했다. 세라 자신도 의심받고 있었고 재단도 위험했다. 다음 날 세라는 백진수를 관찰했다. 조심스럽게 눈에 띄지 않게. 백진수는 점심시간마다 밖으로 나갔다. 세라는 뒤를 따라갔다. 백진수는 재단 뒤편 주차장으로 갔다. 전화를 꺼냈다. 이번엔 일본어였다. 네, 자료는 보냈습니다. 세라는 주차장 모퉁이에 숨어들었다. 다음 주 미팅도 무사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라는 휴대폰을 꺼냈다. 녹음 버튼을 눌렀다. 백진수의 목소리가 녹음됐다. 추가 자료는 다음 주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백진수가 주차장을 나갔다. 세라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녹음 파일은 확보했다. 세라는 도윤에게 파일을 보냈다. 도윤은 즉시 대표에게 보고했다. 그날 저녁 재단은 내부 조사에 돌입했다. 금요일 아침 백진수는 대표실로 불려갔다. 1시간 뒤 그는 짐을 싸서 나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흔들렸다. 전 직원 앞에서 대표가 발표했다. 유출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행정팀 백진수 과장이 외부의 자료를 판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즉시 해고 조치하고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세라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대표가 세라를 봤다. 오세라 씨가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박수가 나왔다. 세라는 당황했다. 박수 소리가 낯설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세라에게 쏠렸다. 호기심, 감탄, 질투,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다. 세라는 고개를 숙였다. 기쁘지 않았다. 무거웠다. 회의가 끝나고 세라는 복도를 걸었다. 사람들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세라 씨,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알아챘어요? 세라는 짧게 대답하고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따라왔다. 저녁 장미경이 세라에게 다가왔다. 세라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복도 끝으로 갔다. 요즘 소문이 좀 있어요. 무슨 소문이요? 장미경은 부드럽게 웃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대표님이 세라 씨를 너무 밀어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장미경이 잠깐 멈췄다. 세라 씨가 너무 빨리 올라간다는 말도 있고요. 세라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아니에요. 다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장미경이 돌아섰다. 세라는 그 자리에 남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세라는 그날 밤 은정에게 전화했다. 은정아, 왜? 무슨 일 있어? 세라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나 뭘 잘못한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잘하면 잘할수록 사람들이 날 더 이상하게 봐. 은정은 한숨을 쉬었다. 세라야, 그게 세상이야. 내가 잘하면 시기받고 못하면 무시당하고 어차피 뭘 해도 말 나와. 세라는 울컥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세라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장미경의 목소리가 들렸다. 대표님이 세라 씨를 너무 밀어준다. 세라는 눈을 감았다. 성공의 대가가 이런 형태로 온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그리고 며칠 뒤 더 큰 파도가 밀려왔다. 월요일 아침은 평소와 달랐다. 세라가 재단에 도착했을 때 입구부터 분위기가 무거웠다. 사람들이 복도에 모여서서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급하게 전화를 받으며 얼굴을 찌푸렸다. 세라는 조용히 자신의 책상으로 향했다. 세라 씨 들었어요? 옆 책상의 기획팀 직원이 작게 물었다. 뭐요? 대표님이 아침부터 난리예요. 뭔가 큰일 났나 봐요. 세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컴퓨터를 켰다. 이메일함에 긴급 공지가 떠 있었다. 전 직원 회의 오전 9시 30분 필참. 시계를 봤다. 9시 15분. 15분 남았다. 세라는 가방을 내려놓고 회의실로 향했다.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회의실에는 이미 절반 이상의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세라는 뒤쪽 구석 자리에 앉았다.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굳어 있었다. 무슨 일인지는 몰랐지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건 확실했다. 정각 9시 30분 한정우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턱은 굳어 있었다. 장미경이 뒤따라 들어와 문을 닫았다. 오늘 급하게 모신 이유는? 한정우의 목소리는 낮고 통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 분노가 숨어 있었다. 중대한 보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세라는 숨을 참았다. 아시아 공동 전시 관련 핵심 문서가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경쟁재단이 우리 기획안을 이미 알고 있고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작게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옆 사람과 눈을 마주쳤다. 이 문서는 극소수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팀, 기획팀, 비서실, 그리고 한정우가 잠깐 멈췄다. 최근에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맡은 인원. 세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최근에 국제협력 업무를 맡은 인원. 그게 바로 세라였다. 세라는 자신에게로 향하는 시선들을 느꼈다. 미묘하지만 분명한 시선들. 내부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인원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컴퓨터 사용 기록, 이메일 송수신 내역, 출력 기록 등이 검토될 것입니다. 한정우가 회의실을 둘러봤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유출이고 재단의 생존을 위협하는 배신 행위입니다. 범인을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회의가 끝났다. 사람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세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다. 몇 걸음 걷지 않았는데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타이밍이 좀 그렇지 않아? 뭐가? 새로 들어온 사람이 통역하고 나서부터 이런 일이 생기잖아. 설마 그건 아니겠지. 근데 의심은 받을 수도 있겠네. 세라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다. 손이 떨렸다. 세라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도윤이 세라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그는 주변을 살피고 낮게 말했다. 세라 씨,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조사받으면 결백이 증명될 거예요.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알아요. 제가 믿어요. 도윤의 말은 위로였지만 세라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세라는 컴퓨터 화면을 켰다.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됐다. 세라는 구내식당에 가지 않았다. 책상에 남아 샌드위치를 먹었다. 식욕이 없었지만 억지로 삼켰다. 오후 2시쯤 세라는 화장실에 갔다. 복도는 조용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복도 저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영어였다. 세라의 발이 멈췄다. Yes, the documents have been transferred. When can I expect the payment? 세라는 숨을 죽였다. 목소리의 주인은 보이지 않았지만 남자 목소리였다. 나이는 50대 정도로 추정됐다. Next week is fine. The exhibition timeline yes. THE와 ER이 completely unaware. 세라는 조심스럽게 복도 모퉁이로 다가갔다. 벽에 몸을 붙이고 살짝 고개를 내밀었다. 행정팀 백진수 과장이었다. 그는 비상계단 쪽에 서서 전화를 하고 있었다. DONT worry. I'll send the next batch of files by Friday. Just make sure the wire transfer goes through. 세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서류 전달. 다음 배치. 송금. 그 단어들이 세라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연결됐다. 백진수가 전화를 끊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복도를 둘러봤다. 세라는 재빨리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백진수의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갔다. 소리가 멀어지자 세라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손이 떨렸다. 세라는 세면대에 기대어 거울을 봤다. 창백한 얼굴이 비쳤다. 들은 걸 말해야 할까? 세라는 고민했다. 확신이 없었다. 영어 대화 한 번으로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의심스러웠다. 세라는 화장실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도윤의 사무실로 향했다. 노크를 했다. 들어오세요. 세라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도윤은 서류를 보다 고개를 들었다. 세라 씨, 무슨 일이에요? 세라는 문을 닫았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제가 방금 이상한 걸 들었어요. 세라는 백진수의 전화 내용을 설명했다. 영어로 한 대화, 서류 전달, 송금 얘기. 도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다. 확실해요? 백 과장님이었다고요? 네, 분명히 봤어요. 도윤은 한참을 생각했다. 그의 손가락이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세라 씨, 이건 조심스러운 문제예요. 알아요. 그래서 매니저님께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거가 필요해요. 전화 내용만으로는 부족해요. 백 과장님이 부인하면 끝이에요.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도윤이 세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백 과장님을 좀 더 관찰할 수 있어요? 다시 전화하는 걸 들을 수 있다면 녹음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재단 전체가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도윤이 잠깐 멈췄다. 세라 씨도 의심받고 있잖아요. 진짜 범인을 찾으면 세라 씨 결백도 증명돼요.
세라는 그 말이 맞다는 걸 알았다. 세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해볼게요. 조심하세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세라는 도윤의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백진수를 관찰해야 했다. 눈에 띄지 않게, 의심받지 않게. 그날 저녁 세라는 늦게까지 남았다. 백진수도 남아서 일하고 있었다. 세라는 자신의 책상에서 번역 작업을 하는 척하며 백진수를 관찰했다. 오후 6시 백진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휴대폰을 들고 복도로 나갔다. 세라는 잠깐 기다렸다가 뒤따라 나갔다. 백진수는 비상계단으로 갔다. 세라는 복도 끝에 숨어서 지켜봤다. 백진수가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일본어였다. 네, 예정대로입니다. 세라는 휴대폰을 꺼냈다. 녹음 앱을 켰다. 손이 떨렸지만 녹음 버튼을 눌렀다. 다음 자료는 금요일에 보냅니다. 전시의 세부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라는 숨을 죽이고 녹음을 계속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끝났다. 백진수가 한숨을 쉬며 복도를 걸어왔다. 세라는 재빨리 몸을 숨겼다. 백진수가 지나가고 세라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녹음이 성공했다. 세라는 파일을 확인했다. 목소리가 또렷하게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세라는 도윤에게 파일을 전달했다. 도윤은 파일을 듣고 표정이 굳었다. 이거 결정적이네요. 어떻게 할 거예요? 대표님께 보고해야 해요. 그리고 보안 담당 변호사에게도 전달해야 하고요.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라 씨, 정말 잘했어요.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세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용기라기보다는 필요였다. 세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재단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날 오후 한정호는 내부 조사팀과 함께 백진수를 불렀다. 2시간 뒤 백진수는 짐을 싸서 나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저녁 무렵 전 직원에게 이메일이 왔다. 보안 사고 관련 공지 내부 조사 결과 행정팀 백진수 과장의 자료 유출이 확인되었습니다. 즉시 해고 조치하였으며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직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세라는 이메일을 읽고 컴퓨터를 껐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다. 범인을 찾았지만 기쁘지 않았다.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지는 걸 봤기 때문이었다. 집으로 가는 길 세라는 은정에게 전화했다. 은정아, 왜? 목소리가 이상한데. 나 오늘 누군가를 고발했어. 세라는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은정은 조용히 들었다. 잘한 거야. 내가 안 했으면 재단 전체가 무너질 뻔했잖아. 그런데 기분이 이상해. 당연하지. 누군가를 고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세라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잘못한 건 그 사람이고.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정의 말이 맞았다. 그리고 세라야, 조심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무슨 말이야? 내가 유출범을 찾아냈잖아. 사람들이 널 다르게 볼 거야. 좋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위협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세라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들으니 더 확실해졌다. 집에 도착해서 세라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다. 세라는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세라는 그 생각을 하며 잠들었다. 금요일 아침 재단의 분위기는 묘했다. 백진수의 해고 소식이 퍼진 뒤 사람들의 반응은 양분됐다. 어떤 이들은 안도했고 어떤 이들은 불안해했다. 그리고 세라를 보는 시선도 달라졌다.
세라 씨가 단서를 찾았다며? 어떻게 알아챘대? 대단하긴 한데 좀 무섭지 않아? 세라는 복도를 지나며 그런 속삭임들을 들었다. 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다 들렸다. 세라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이메일함에 도윤의 메일이 와 있었다. 세라 씨, 오늘 오전 10시 대표님 면담이 있습니다. 회의실로 와주세요. 세라는 시계를 봤다. 9시 40분. 20분 남았다. 세라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10시 정각. 세라는 회의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한정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세라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한정우와 도윤이 앉아 있었다. 앉으세요, 세라 씨. 세라는 의자에 앉았다. 한정우는 세라를 잠시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이번 일 고마웠어요. 세라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세라 씨가 아니었으면 우리 재단은 큰 타격을 입었을 거예요. 경쟁재단이 우리 기획을 선점했다면 상상하기도 싫네요. 한정우가 서류 한 장을 세라 앞에 밀었다. 세라 씨의 직위를 상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국제협력팀 선임 코디네이터, 급여도 인상되고요. 세라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현재보다 50% 인상된 금액이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중국 갤러리와의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됩니다. 세라 씨가 주도해 주세요. 세라는 잠깐 망설였다. 너무 빨랐다. 너무 높이 올라가고 있었다. 대표님, 저 아직 경험이 부족한데요. 경험은 하면서 쌓는 거예요. 세라 씨는 이미 능력을 증명했어요. 도윤이 덧붙였다. 세라 씨, 제가 옆에서 서포트 할게요. 걱정 마세요. 세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복도에 장미경이 서 있었다. 그녀는 세라를 보고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게 느껴졌다. 세라 씨, 승진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요즘 정말 잘 나가시네요. 부럽네요. 세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장미경의 말투에는 축하보다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근데 세라 씨, 조심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높이 올라갈수록 조심해야죠. 떨어질 때 다치니까요. 장미경이 지나갔다. 세라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점심시간 세라는 혼자 밖에 나가 샌드위치를 샀다. 한강 근처 벤치에 앉아 먹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세라의 마음은 무거웠다. 은정의 말이 떠올랐다. 내가 잘할수록 견제도 심해질 거야. 세라는 샌드위치를 다 먹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식욕이 없었다. 오후 2시 세라는 중국 갤러리와의 협상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전시 일정, 예산 배분, 작품 선정 기준. 세라는 중국어 문서를 하나씩 검토했다. 문서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있었다. 세라는 사전을 찾아보고 관련 자료를 검색했다. 시간이 흘렀다. 저녁 6시 세라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 있었다. 주변 직원들은 하나둘 퇴근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세라 씨, 아직도 일해요?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세라는 고개를 들었다. 네, 자료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내일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도윤은 잠시 세라를 바라보다 말했다. 세라 씨, 제가 커피 한 잔 사올게요. 잠깐 쉬어요. 도윤이 나갔다. 세라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다. 피곤했다. 몸도 마음도. 도윤이 커피를 들고 돌아왔다. 세라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커피를 받았다. 세라 씨, 요즘 힘들죠?
세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괜찮아요. 솔직히 말해도 돼요. 저한테는. 세라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봐요. 어떻게요? 처음엔 무시했었죠. 가사 도우미 출신이라고. 근데 이제는 위협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해요. 세라 씨가 능력을 증명했으니까요. 사람들은 자신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을 불편해하죠. 제가 뭘 잘못한 건 아닌데. 잘못한 거 없어요. 오히려 잘한 거죠. 근데 세라 씨, 이걸 알아야 해요. 도윤이 진지하게 말했다. 조직에서는 실력만으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정치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해요. 세라 씨는 지금 실력은 증명했지만 관계는 아직 약해요. 세라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어떻게 해야 하죠? 조금씩 사람들과 관계를 쌓아가세요. 적을 만들지 말고 편을 늘리세요. 그게 생존 방법이에요. 세라는 커피를 다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다. 고마워요, 매니저님. 조언 새겨 듣겠습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먼저 퇴근할게요. 세라 씨도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말고 일찍 들어가세요. 네, 곧 갈게요. 도윤이 나간 뒤 세라는 다시 자료를 펼쳤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다. 도윤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적을 만들지 말고 편을 늘려라. 세라는 한숨을 쉬었다. 실력만으로는 부족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많은 게 필요했다. 오후 7시 세라는 자료 정리를 마치고 일어났다. 가방을 챙기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은정이었다. 세라야, 오늘 책방 올래? 차 마시자. 응, 갈게. 세라는 계단을 나와 은정의 책방으로 향했다. 밤거리는 조용했다. 은정은 문을 열어주며 웃었다. 피곤해 보이네. 좀 그래. 세라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은정이 차를 내왔다. 무슨 일 있어? 세라는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승진, 장미경의 경고, 도윤의 조언. 은정은 조용히 들었다. 세라야, 내가 지금 위험한 위치에 있어. 알아. 높이 올라갈수록 타깃이 돼. 특히 너처럼 빠르게 올라가면 더 그래. 세라는 차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두 가지야. 하나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눈에 띄지 않게 사는 거. 다른 하나는 끝까지 가는 거. 끝까지 간다는 게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는 거. 그 정도로 올라가면 아무도 못 건드려. 세라는 잠시 생각했다. 그게 가능할까? 내 실력으로는 가능해. 문제는 내가 그걸 원하느냐는 거지. 세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세라는 원래 조용히 살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조용한 삶에서 멀어져 있었다. 생각해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은정의 말이 세라의 가슴을 찔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라는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작고 희미했지만 확실하게 거기 있었다. 세라도 그렇게 되고 싶었다. 확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다음 주 월요일 중국 갤러리와의 첫 협상이 시작됐다. 세라는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회의실에 들어갔다. 화상 화면 너머로 중국 갤러리 대표와 실무진이 보였다. 세라는 숨을 고르고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측 이번 협력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오세라입니다. 중국 측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다. 잘 부탁드립니다. 협상이 시작됐다. 예산 배분, 전시 일정, 작품 선정. 세라는 중간에서 양쪽의 의견을 조율했다. 한국 측이 직설적으로 말하면 세라는 중국식 완곡 표현으로
바꿔 전달했다. 중국 측이 돌려 말하면 세라는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 한국 측에 설명했다. 2시간이 흘렀다.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마침내 초안 합의에 도달했다. 오늘 회의는 매우 생산적이었습니다. 중국 측 대표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다음 주에 정식 문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화면이 꺼졌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한정우가 세라를 바라봤다. 완벽했어요, 세라 씨. 정말 대단해요. 세라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복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세라가 지나가자 박수가 나왔다. 세라는 당황했다. 세라 씨, 수고하셨어요. 대단하시네요. 세라는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박수 속에서 세라는 느꼈다. 모든 박수가 진심은 아니라는 걸. 몇몇 사람들의 눈빛에는 축하가 아니라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세라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갔다. 앉아서 한숨을 쉬었다. 성공했지만 기쁘지 않았다. 저녁, 세라는 일찍 퇴근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세라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을 달리는 전철. 세라의 인생도 그렇게 달리고 있었다.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세라는 아직 몰랐다. 수요일 오후 세라는 대표실로 호출됐다. 이메일은 간단했다. 오늘 오후 3시 대표실로 와주세요. 이유도 안건도 없었다. 세라는 시계를 봤다. 2시 50분. 10분 남았다. 세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들렀다. 거울을 봤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세라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머리를 정리했다. 심호흡을 했다. 대표실 문 앞에 섰다. 노크를 했다. 들어오세요. 한정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세라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한정우는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피곤하고 무거웠다. 앉으세요, 세라 씨. 세라는 의자에 앉았다. 한정우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다. 서류를 들여다보고 펜을 만지작거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세라 씨. 드디어 한정우가 입을 열었다. 요즘 너무 나서는 것 같아요. 세라는 숨이 멎었다. 나서는 것. 그 말이 세라의 가슴을 찔렀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한정우는 한숨을 쉬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조직에는 순서가 있고 균형이 있어요. 세라 씨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니까 주변에서 말이 많아요. 무슨 말이요? 대표가 세라 씨를 편애한다는 말, 세라 씨가 줄을 잘 탔다는 말, 심지어. 한정우가 말을 멈췄다. 심지어 뭔데요? 세라 씨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자리를 차지했다는 말까지 나와요. 세라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저는 제 능력으로 일했어요. 부적절한 방법 같은 건 알아요. 나도 알아요. 하지만 조직은 진실만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소문도 힘이 되고 분위기도 중요해요. 한정우가 세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세라 씨, 당분간 좀 조용히 지내세요. 눈에 띄지 않게. 실력은 인정받았으니까 이제는 관계를 다져야 할 때예요. 세라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목구멍이 막혔다. 그리고 한정우가 다시 서류를 들었다. 다음 주 일본 파트너사 미팅은 장 비서가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라 씨는 보조만 해주세요. 세라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주도에서 보조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세라는 알았다. 알겠습니다. 세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았다. 세라 씨. 한정우가 세라를 불렀다. 이해해 주세요. 나도 압박을 받고 있어요. 세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는 길었다. 세라는 천천히 걸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세라는 고개를 들고 걸었다. 책상에 돌아와 앉았다. 컴퓨터 화면을 켰지만 글자가 보이지 않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여기서 울 수는 없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갔다. 세라는 밥을 먹지 않았다. 책상에 앉아 있었다. 도윤이 지나가다 세라를 봤다. 세라 씨, 괜찮아요? 네. 점심 안 먹었어요? 식욕이 없어서요. 도윤은 잠시 세라를 바라보다 말했다. 세라 씨, 잠깐 밖에 나가요. 커피 한잔 하죠.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재단 밖으로 나가 근처 카페에 앉았다. 무슨 일 있었어요? 세라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그러다 천천히 대표실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도윤은 조용히 들었다. 그렇게 됐군요. 도윤의 목소리가 낮았다. 저 뭘 잘못한 건가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정치예요. 정치? 재단 안에서 세라 씨를 견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 비서가 중심이고 몇몇 기획팀 사람들도 가세했어요. 그들이 대표님께 압박을 넣었을 거예요. 세라는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따뜻했지만 세라의 손은 차가웠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물러서는 거. 조용히 있으면서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다른 하나는요? 버티는 거. 실력으로 증명하면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도윤이 세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세라 씨는 할 수 있어요. 세라는 도윤의 눈을 봤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재단으로 돌아왔다. 세라는 책상에 앉아 생각했다. 물러설 것인가, 버틸 것인가. 저녁이 됐다. 세라는 가방을 챙겼다. 퇴근 시간이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장미경이 다가왔다. 세라 씨, 오늘 대표님 만났죠?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얘기 나눴어요? 업무 조정에 관한 얘기였어요. 장미경이 미소 지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세라 씨가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맡아서 걱정했거든요. 세라는 장미경의 눈을 봤다. 그 눈에는 승리감이 담겨 있었다. 앞으로는 제가 메인으로 나서고 세라 씨는 서포트 역할 해주세요. 그게 팀워크잖아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세라는 들어갔다. 장미경은 들어오지 않았다. 수고하세요, 세라 씨. 문이 닫혔다. 세라는 혼자 엘리베이터 안에 섰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창백하고 지쳐 있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세라는 은정에게 전화했다. 은정아, 지금 시간 돼? 응, 책방에 있어. 올래? 응, 갈게. 세라는 은정의 책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은정이 세라를 보고 표정이 굳었다. 무슨 일 있었어? 세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은정은 세라 옆에 앉아 등을 토닥였다. 한참을 울고 나서 세라는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은정은 조용히 들었다. 세라야. 은정의 목소리가 차분했다. 너 어떻게 하고 싶어? 잘 모르겠어.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해. 세라는 은정을 봤다. 진짜로. 내가 힘들면 그만둬도 돼. 아무도 너한테 강요할 수 없어. 세라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근데 말이야. 은정이 계속 말했다. 그만두기 전에 한 가지만 생각해봐. 지금 그만두면 너는 뭐가 남아? 세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분홍 앞치마, 가사 도우미 자리, 아니면 숨겨둔 이력서?
은정의 말이 세라를 찔렀다. 세라야, 너는 지금 내가 원하던 자리에 와 있어. 어렵게, 힘들게. 근데 여기 와 있잖아. 지금 포기하면 너는 평생 후회할 거야. 세라는 눈물을 닦았다. 그럼 어떻게 해? 버텨.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돼.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정의 말이 맞았다. 집으로 돌아와서 세라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파일이 있었다. 이력서였다. 세라는 그걸 꺼내 들여다봤다. 오세라, 영어 능통, 일본어 유창, 중국어 업무 가능. 세라는 이력서를 접었다. 그리고 다시 서랍에 넣었다. 이제는 필요 없었다. 세라는 이미 증명했다. 세라는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하는 것. 다음 날 아침 세라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세라는 책상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일본 파트너사 미팅 자료. 장미경이 주도한다고 했지만 세라는 준비했다. 완벽하게, 빈틈없이. 오전 9시 사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다. 도윤이 세라를 보고 놀랐다. 세라 씨, 벌써 왔어요? 네, 할 일이 있어서요. 도윤은 세라의 책상을 봤다. 정리된 자료, 메모, 번역 문서. 도윤이 작게 미소 지었다. 화이팅?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장미경이 세라를 불렀다. 세라 씨, 다음 주 일본 미팅 자료 준비됐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세라는 파일을 건넬다. 장미경은 파일을 펼쳐봤다.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이거 언제 준비했어요? 오늘 아침에요. 장미경은 파일을 계속 넘겼다. 완벽했다. 번역, 데이터, 협상 포인트,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다.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장미경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눈빛은 복잡했다. 그날 저녁 세라는 사직서를 썼다. 간단하게. 개인 사유로 사직을 신청합니다. 오세라. 세라는 사직서를 봉투에 넣었다. 하지만 제출하지 않았다.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다. 만약을 위해. 세라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는 거라고. 금요일 아침 세라는 대표실 앞에 섰다. 손에는 사직서가 들려 있었다. 세라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노크를 했다. 들어오세요. 세라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한정호는 서류를 보고 있었다. 세라 씨, 무슨 일이에요? 세라는 사직서를 책상 위에 놓았다. 한정호는 봉투를 봤다. 그리고 천천히 세라를 올려다봤다. 이게 뭐예요? 사직서입니다. 한정호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봉투를 열었다. 사직서를 읽었다. 그리고 한참을 말하지 않았다. 세라는 서 있었다. 떨렸지만 버텼다. 잠깐만요. 한정호가 말했다. 앉으세요, 세라 씨. 세라는 의자에 앉았다. 한정호는 사직서를 내려놓고 세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한정호는 한참을 세라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미안함, 후회,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섞여 있었다. 세라 씨. 한정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권위적이지 않았다. 인간적이었다. 미안합니다. 세라는 놀랐다. 대표가 사과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제가 당신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어요. 한정호가 의자에 기대었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수요일에 했던 말, 진심이 아니었어요. 아니, 진심이긴 한데 내 진심은 아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주변에서 압박이 들어왔어요. 장비서, 몇몇 이사진, 심지어 후원자들까지. 대표가 신입을 너무 밀어준다. 조직 균형이 깨진다. 그런 말들이 쏟아졌어요. 한정우가 한숨을 쉬었다. 나도 체면이 있고 지켜야 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을 택했죠. 당신을 뒤로 빼는 거. 세라는 말없이 들었다. 하지만 그게 잘못이었어요. 당신은 실력으로 이 자리에 왔고 재단을 위기에서 구했어요. 근데 나는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한정우가 사직서를 들었다.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대표님, 아니,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한정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세라 씨, 내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세라는 숨을 참았다. 재단의 새로운 팀을 만들 거예요. 국제협력 코디네이션 팀. 작은 팀이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외부 파트너와의 모든 소통을 담당하는 팀이에요. 세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 팀의 리더를 세라 씨가 맡아주세요. 저요? 네. 당신은 이미 증명했어요. 언어 능력, 협상 능력, 위기 대응 능력. 모든 걸 증명했어요. 한정우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견제는 있을 거고 시선도 따가울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세라 씨를 지킬 겁니다.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세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 해요. 당신이 아니면 이 팀을 맡을 사람이 없어요. 한정우가 사직서를 찢었다. 천천히 조각조각.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세라 씨.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세라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가슴이 뜨거웠다. 감사합니다. 세라의 목소리는 떨렸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번에는 제가 앞장설 겁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왔다. 대표님, 부르셨더? 도윤이 세라를 봤다. 세라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도윤 매니저, 잘 왔어요. 앉으세요. 도윤이 의아한 표정으로 앉았다. 세라 씨에게 새로운 팀 리더 제안을 했어요. 국제협력 코디네이션 팀. 도윤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그리고 도윤 매니저, 당신이 세라 씨를 서포트해 주세요. 행정적인 부분, 내부 조율, 그런 것들을요. 물론이죠. 기꺼이 하겠습니다. 도윤이 세라를 보고 미소 지었다. 축하해요, 세라 씨. 세라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아서. 다음 주 월요일에 전 직원 회의에서 공식 발표하겠습니다. 그 전에 세라 씨, 팀 운영 계획을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세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윤도 따라 일어났다. 두 사람은 대표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도윤이 말했다. 세라 씨, 사직서 냈었어요? 네, 근데 찢어졌어요. 도윤이 웃었다. 잘 됐네요. 진짜 잘 됐어요. 세라는 책상으로 돌아갔다. 앉아서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새 문서를 열었다. 국제협력 코디네이션 팀 운영 계획안. 세라는 타이핑을 시작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머릿속에 있던 생각들이 쏟아져 나왔다. 팀 구성, 업무 범위, 목표, 전략. 세라는 하나씩 정리했다. 저녁이 됐다. 사무실은 조용해졌다. 세라는 여전히 타이핑하고 있었다. 세라 씨, 아직도 이래요?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거의 다 됐어요. 저녁 먹었어요? 아니요. 나가서 먹어요. 제가 살게요. 축하 겸. 세라는 파일을 저장하고 일어났다. 두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갔다. 조용한 한식집이었다. 도윤이 주문을 하고
세라는 물을 마셨다. 세라 씨, 오늘 정말 잘했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사직서냈지만 대표님 앞에서 당당했잖아요. 세라는 작게 웃었다. 당당했나요? 저는 그냥 떨렸어요. 그래도 해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음식이 나왔다. 두 사람은 천천히 먹었다. 매니저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왜 저를 도와주세요? 처음부터 계속. 도윤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세라 씨, 저도 과거에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요? 저도 한때 아웃사이더였어요. 지방 대학 나오고 스펙도 없고 연줄도 없었어요. 이 재단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저를 무시했어요. 세라는 놀랐다. 도윤이 그런 과거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 근데 한 사람이 저를 믿어줬어요. 당시 부대표님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기회를 줬어요.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도윤이 세라를 봤다. 그래서 저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세라 씨 같은 사람을요. 세라는 가슴이 뭉클했다. 고마워요, 매니저님. 천만에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팀장님. 두 사람은 웃었다. 식사를 마치고 세라는 집으로 향했다. 지하철 안에서 은정에게 문자를 보냈다. 은정아, 나 팀장 됐어. 답장이 빨리 왔다. 진짜? 대박. 내일 책방 와. 축하 파티하자. 세라는 미소 지었다. 창밖을 봤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다. 작지만 선명했다. 월요일 아침 전 직원 회의가 열렸다. 한정우가 단상에 섰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재단의 새로운 팀을 신설합니다. 국제협력 코디네이션 팀. 이 팀은 모든 해외 파트너와의 소통, 협상, 프로젝트 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팀의 리더는 한정우가 세라를 봤다. 오세라 씨가 맡게 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세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떨렸지만 걸었다. 단상으로 올라갔다. 한정우가 세라에게 임명장을 건넸다. 축하합니다, 오 팀장. 박수가 터졌다. 세라는 고개를 숙였다. 박수 속에서 세라는 느꼈다. 모든 박수가 진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회의가 끝나고 세라는 새로운 사무실로 이동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세라의 공간이었다. 책상 위에 명패가 놓였다. 국제협력 코디네이션 팀 팀장 오세라. 세라는 명패를 손으로 쓸어내렸다. 차가운 금속 촉감이 현실을 확인시켜줬다. 세라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봤다. 성수동 거리가 보였다. 햇살이 밝았다. 세라는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 리스트는 길었다. 하지만 세라는 두렵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한 달이 흘렀다. 국제협력 코디네이션 팀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다. 세라는 팀원 2명을 더 뽑았다. 중국어에 능통한 신입과 영어 통번역 경력자. 작은 팀이지만 움직임은 빨랐다. 세라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다. 해외 파트너들의 이메일을 확인하고 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번역 문서를 검토했다. 일은 많았지만 세라는 충실했다. 팀장님, 오늘 일본 측에서 연락 왔어요. 신입 팀원이 세라에게 메일을 보여줬다. 다음 달 도쿄에서 직접 미팅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세라는 메일을 읽었다. 사토 켄지로부터 온 메일이었다. 좋아요. 일정 조율해서 답장 보내세요.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네, 팀장님. 세라는 미소 지었다. 팀장님이라는 호칭이 아직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점심시간
세라는 도윤과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세라 팀장, 요즘 바빠 보여요. 네,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좋아요. 바쁜 게. 도윤이 웃었다. 보기 좋아요. 1년 전만 해도 집안일 하던 사람이 지금은 팀장이에요. 세라는 밥을 한 숟가락 떴다. 저도 가끔 믿기지 않아요. 믿어야죠. 세라 씨가 만든 거니까.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마쳤다. 오후 세라는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있었다. 아시아 공동 전시의 최종 협상이었다.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의 문화기관이 모여서 조건을 확정하는 자리였다. 회의실에는 한정호, 도윤, 그리고 세라의 팀원들이 모였다. 화상 화면 너머로 일본과 중국 측 관계자들이 보였다. 세라는 숨을 고르고 마이크 앞에 섰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모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라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다. 회의가 시작됐다. 예산 배분 문제가 불거졌다. 중국 측은 더 많은 예산을 원했고 일본 측은 조건부 동의를 했다. 한국 측은 중간에서 균형을 맞춰야 했다. 논의는 팽팽했다. 1시간, 2시간. 세라는 중간에서 말을 옮겼다. 하지만 단순히 통역만 한 게 아니었다. 중국 측이 강하게 밀어붙이면 세라는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일본 측에 설명했다. 일본 측이 완곡하게 거절하면 세라는 그 속뜻을 풀어서 중국 측에 전달했다. 세라는 양쪽의 체면을 지켜주면서도 핵심은 정확히 전달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일본 측이 말했다. 예산 배분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상호 존중입니다. 우리는 파트너로서 함께 가고 싶습니다. 세라는 그 말을 중국어로 번역했다. 하지만 단순히 단어만 옮기지 않았다. 일본 측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단순히 예산 문제가 아니라 상호 존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중국 측 대표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같은 태도로 대해야겠습니다. 세라는 한국어로 번역했다. 중국 측도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겠다고 합니다. 한정호가 세라를 봤다. 그의 눈빛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다. 세라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예산 배분을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각국의 기여도를 고려하면서도 공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요. 세라는 화이트보드를 켜고 새로운 예산안을 제시했다. 숫자를 조정하고 조건을 명확히 했다. 30분 뒤 합의에 도달했다. 중국 측 대표가 말했다. 오늘 협상은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오 여사의 조율 능력이 인상적입니다. 일본 측 사토도 덧붙였다. 정말 훌륭한 코디네이션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부탁드립니다. 화상 화면이 꺼졌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다. 한정호가 일어나 세라에게 다가왔다. 세라 팀장, 완벽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세라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복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장미경도 있었다. 그녀는 세라를 보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웃으며 다가왔다. 수고하셨어요, 세라 팀장. 감사합니다. 장미경이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제가 과거에 좀 심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세라는 놀랐다. 장미경의 사과는 예상하지 못했다. 괜찮아요. 다들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거니까요. 장미경이 작게 웃었다. 세라 팀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날 저녁 세라는 은정의 책방에 들렀다. 왔어?
은정이 책을 정리하다 세라를 보고 웃었다. 오늘 큰일 해냈다며? 연락 받았어. 누가 말했어? 도윤 매니저님이 전화했어. 세라 자랑하더라. 세라는 웃었다. 차 줄까? 응. 은정이 차를 내왔다. 세라는 익숙한 창가 자리에 앉았다. 세라야. 응? 너 진짜 대단해. 1년 만에 팀장까지 왔어. 세라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다. 운도 좋았어. 운이 아니야. 실력이지. 은정이 진지하게 말했다. 너는 내가 가진 걸 숨기지 않았어. 용기 냈고 책임졌어. 그게 여기까지 온 이유야.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세라야, 이제는 다른 사람도 도와줘. 무슨 말이야? 너처럼 능력은 있는데 기회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다리가 되어줘. 세라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다음 주 세라는 한정호에게 제안서를 제출했다. 경력 단절자 및 비정규 경력자를 위한 기회 프로그램 다리 프로젝트. 한정호는 제안서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해봅시다. 다리 프로젝트는 간단했다. 경력이 단절됐거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사람들에게 재단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주는 것. 3개월간 인턴으로 일하며 능력을 증명하면 정규직 전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세라 팀장이 직접 멘토링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참가자는 35살 여성이었다. 육아로 경력이 단절됐지만 영어와 스페인어를 할 줄 알았다. 세라는 그녀를 만나 말했다. 저도 과거에 경력이 끊겼었어요. 하지만 다시 시작했고 여기까지 왔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3달 뒤 그 여성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세라의 팀원이 됐다. 계절이 바뀌었다. 가을이 왔다. 성수동 거리에는 낙엽이 떨어졌다. 세라는 재단 옥상에 올라가 커피를 마셨다. 도윤이 옆에 섰다. 세라 팀장, 요즘 어때요? 좋아요. 바쁘지만 의미 있어요. 다리 프로젝트 반응이 좋던데요. 이번 달에만 지원자가 50명이 넘었다며요? 네, 그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회만 있었으면 진작에 빛을 봤을 사람들이요. 도윤이 웃었다. 세라 팀장 같은 사람들이죠.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도윤 매니저님 같은 사람이 있었고, 은정이 같은 친구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다리가 되고 싶어요. 멋있네요. 두 사람은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저녁, 세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표의 집 앞을 지나쳤다. 1년 전 세라가 분홍 앞치마를 입고 일하던 곳. 세라는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집에 도착해서 세라는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파일이 있었다. 이력서였다. 세라는 그걸 꺼내 들여다봤다. 오세라. 영어 능통, 일본어 유창, 중국어 업무 가능. 세라는 이력서 아래에 펜으로 한 줄을 추가했다. 그리고 누군가의 다리가 되는 사람. 세라는 이력서를 다시 접어 서랍에 넣었다. 이제는 기념품이었다. 세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1년 전의 자신이 떠올랐다. 분홍 앞치마를 입고 조용히 살려고 했던 자신.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세라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냈고 책임을 졌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끌어올리고 있었다. 세라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할 일이 많았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세라는 자신의 자리를 찾았고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다. 분홍 앞치마는 사라졌지만 통역 노트는 남았다.
말을 잇는 사람이 결국 길을 열었다는 이야기로